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재윤고등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과 중상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변에 전통과 진학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대진고등학교라든가 서라발고등학교 등 훌륭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교육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율적이고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역할을 나누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다시 말해 유능한 데다가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학생의 성장과 진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실 있는 수업, 진로 적합성을 드러내는 비교과 활동, 경쟁력 있는 학생부로 진학 지도를 합니다. 학생은 공부할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특히 2015 새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의 본질을 우리 학교는 잘 이해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수시형이냐 정시형이냐로 가르친데 일반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우리 학교는 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전성시대를 열었던 생활기록부 위주의 활동을 마감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늘 고민하고 잘 적용해서 많은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오늘 무엇을 할지, 누구랑 무엇을 하고 노는지, 진로 진학을 어떻게 설계하고 자기에게 적용할 것인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탐색과 발표, 시행착오와 문제 해결의 성취를 경험하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적용합니다. 오랜 습관이 있어서 단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고등학생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진학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 됨대비를 잘 이끌어주는 학교로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상담부장 이한수입니다. 2020년 재연고등학교 기독상담부 부서 안내를 슬라이드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순서는 서울교육 주요 업무 5가지, 그중 기독상담부 주요 업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교목실 관련 업무와 기독상담부 연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 주요 업무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입니다. 이 중 2번째,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과 관련하여 기독상담부에서 하는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책임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둘째, 특수교육 지원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셋째,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인 위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상담부 주요 업무 중 5번째의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활동이 있으며 학부모 상담 아카데미를 단연간 개최하여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독상담부의 세부 업무입니다. 두드림이라는 사업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 지도와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클래스를 통한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클래스 세부 업무를 보시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학생을 상담하고 있으며 집단 검사 및 심리 검사를 수행하여 자아 존중감,
사회성 함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담을 위한 행정 기반을 구축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결연 상담, 부적응 학생의 적응 상담, 외부 기관 연계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목실 업무를 소개해 드립니다. 학생 중심 신앙 활동으로 문화 예배, 신앙 강좌, 선교 합창단, 예배 등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교반, 다퍼 봉사활동, 소록도 선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연계로는 지역교회 지도자 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하며 신앙장학금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독상담부 연역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 기독교 학교로 전환하여 학년별 정기 예배를 드리고 2005년 교목실을 신설하였으며 2012년 위클래스를 신설하고 2013년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금년에 기독상담부와 교목실로 나누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 기독상담부나 교목실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본교는 학년별 1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년간 본교생들의 성향을 보면 2020년 인문사회 5학급, 이학공학 7학급, 2021년은 인문사회 4학급, 이학공학 8학급 운영 예정이며 해마다 인문사회와 이학공학 선택의 비율이 4대7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기초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는 각각 10단위 이상, 한국사는 6단위 이상, 탐구교과는 사회탐구 10단위, 과학탐구는 과학탐구 실험을 포함하여 12단위, 체육, 예술 각각 10단위, 생활교양교과군 16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과 영역별 기초, 탐구, 체육예술, 교양교과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공통과목은 주로 1학년에서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일반 선택은 주로 2학년에서 이수를 하게 되고 진로 선택은 주로 3학년 쪽에서 많이 이수를 하게 됩니다. 주로 대입 수능과 관련된 교과는 일반 선택에 있으며 선택의 과목에 따라서 진로 선택에 수능 과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교과목들 중에서 기본적인 이수 단위를 충족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맞춰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이수 단위 충족뿐 아니라 지켜야 할 몇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일반 교과 수업은 3개 학년 동안 180단위를 이수해야 하는데 국어, 영어 등 기초 교과는 합하여 90단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진로 선택 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2, 3학년에서 예전에 문과, 이과형으로 생각해 볼 때 문과 지망이어도 과학교과를, 이과 지망이어도 사회교과목을 한 과목 이상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본인이 원하는 교과를 추가로 선택하여 수업을 계획해야 합니다. 1학년 수업은 공통교과로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진로 수업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들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등학교의 상황이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교에서 개설될 수 있는 교과목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본인에 맞는 교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입수능 준비를 위한 공통교과는 대부분 학교 지정으로 모든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수능을 볼 수 있는 교과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여러 노력을 불구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협력교육과정, 또 공유캠퍼스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교육과정이란 자신이 소속된 고등학교에 없는 교과를 타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수업을 개설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여러 학교에서 여러 교과들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예체능 교과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유캠퍼스도 협력교육과정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차이점은 인근 학교끼리 연합하여 서로 한두 개의 교과를 개설하고 본교생과 타교생으로 20여 명을 선발하여 수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에서는 재현고, 서라불고, 불암고 세 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생태와 환경, 생명과학 실험, 프로그래밍,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지역이해 등의 교과가 개설될 예정이며 이 교과들은 주로 2학년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면 1학년 5, 6월경부터는 진로나 교과목 선택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번 결정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가정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또한 진로 수업 시간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다음 잘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표는 본교에서 3년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단위배당표입니다. 1년 동안 이어서 수업이 진행되는 교과도 있고 한 학기에 맞춰지는 집중이수 교과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 등에 따라서 제시되는 교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학년은 주로 공통으로 이루어지고 2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는 선택 과목들을 본인들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고 교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융합과학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융합과학부에서는 주로 영재학급과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재학급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영재학급의 영역은 1학년에서는 수학, 2학년에서는 과학과 인문사회를 지금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학년도 즉 내년부터는 1학년에서는 융합, 2학년에서는 수과학 융합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학년들이 지원할 때는 수학이 아니라 융합 과정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인지하시고 추후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재학급 수업은 주로 목요일 저녁에 방과 후에 150분 또는 200분으로 진행되고요. 여름방학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영재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는 여러분들이 신입생이 등록하게 되는 2월 초 또는 2월 중순 이때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한 달 뒤쯤인 3월 초에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접수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그리고 인성 및 심층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3월 말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된 학생들은 4월 초부터 11월 또는 12월까지 한 100시간 정도의 일정으로 영재학급 수업을 듣게 되겠습니다. 저희 영재학급에서는 주로 창의성에 초점을 맞춰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 또는 특강을 통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융합적 사고를 위한 스팀, 다 교과 간 융합 또는 교과 내에서의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율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이 짜여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언어 영재학급이나 마찬가지로 6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60만 원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최소의 경비를 여러분들께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재학급의 강사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매년 강의를 맡아주시고요. 외부는 대학 교수 또는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본교 교사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기 때문에 외부 강사는 한 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재 캠프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진행되는데요. 최근 몇 년간 저희가 했던 영재 캠프입니다. 그래서 영재 캠프는 학교 밖에서 평상시에 접할 수 없었던 그런 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장소를 선택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2년 동안은 원광대학교와 그 협력을 해서 실제 그 전공 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서 2년간 2박 3일 또 1박 2일의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조선의 궁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재학급을 이수하게 되면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영역에서 몇 시간 중에 몇 시간을 이수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영재학급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 정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영재학급의 기록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과학대회 프로그램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내 대회 또는 교내외 대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1학기부터 2학기까지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과학토론대회, 그 다음 학생 탐구 발표대회 등은 교내에서 수상을 한 학생들이 서울시 예선대회 까지 나가서 어떤 대회를 치르게 되고요. 수리과학탐구교실과 창의발명교실, 그 다음 과학경시대회는 교내에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리과학탐구교실을 설명드리면 1학년을 대상으로 한 20명 이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그 다음에 과학의 4개 분야의 기초탐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인기가 엄청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외 대회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학생들을 독려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근 3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종 서울시 또는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언제든 저희 융합과학부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과학 프로그램이나 영재학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재영고등학교 세종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원고등학교 세종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돕고자 교과, 학술활동, 진로, 인성 총 4가지 부분을 나누어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과 영역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심화교과 내용을 다루어 내신 및 수능 대비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운영 횟수가 예년에 비해 적었으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학습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술활동 프로그램으로는 메타인지 독서 프로그램 지혜의 광장과 창의산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먼저 메타인지 독서 프로그램은 독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주제 탐구를 통해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2020년에 운영되었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창의산출 프로그램입니다. 창의산출 프로그램 역시 관심 분야에서 생기는 지적 호기심을 직접 연구 및 탐구하여 산출물로 만드는 과정이며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재훈 학술제 및 한빛마루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역시 2020년 운영되었던 창의산출 프로그램 강좌 구성입니다. 다음 진로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각 교과 선생님께서 전공 교과에 대한 안내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안내 및 소개 등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알아보는 전공 적합성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평소 관심 있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접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진로의 계획을 세우는 진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대학 진학 지원단 교사가 직접 진로 컨설팅을 해주는 진로 진학 콘서트, 졸업한 선배들을 통해 대학 진학과 대학 생활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물어보는 선후배와의 대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인 제이쌤, 이 모든 진로 활동을 책으로 만드는 피고말리온 발간 등이 진로창체부와 학년부에서 함께 진행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학술활동, 진로, 인성활동을 모두 아우르고 잘하는 학생에게 격려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체인지업이 있습니다. 등산, 봉사활동, 자기주도 학습 및 독서, 수업 발표 활동지를 통해 1년간 학생이 활동한 모든 내용에 대해 등급을 산정하여 상을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1년간 학생 스스로 자원하고 참여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더욱 가치 있고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학년부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원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원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증진, 창의적 사고 육성, 진학 경쟁력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방과 후 학교 운영은 1학기 여름방학을 포함하여 3차시, 2학기 겨울방학을 포함하여 3차시, 총 연중 6차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화면처럼 2020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학사 일정상 변동된 상황에 따라 다소 축소 운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방과 후 학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학교 생활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원고는 국영수 중심의 교과활동 방과 후 학교를 토론,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조사 등 여러 수업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의 방과 후 학교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실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입력이 되며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우리 학교 선도 규정과 체인지업 프로그램의 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학교 선도 규정과 최근에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표는 우리 학교 생활협약에 기재된 징계 기준표입니다. 가운데는 위반 행위의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표에는 없지만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학교 폭력입니다. 학생 선도 규정과는 별도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을 정도로 학교 폭력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회의를 열어 징계를 내렸지만
2020학년도부터는 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청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그 사안에 대한 결정을 교육청이 내리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도 폭력 사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표를 보시면 제일 약한 징계인 교내 봉사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까지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길게 빨강 박스를 해놨는데요.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중 일체의 전자기기 소지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수능시험날 수험생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에 휴대폰을 실수로 넣어주신 적이 있었죠.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도 모르게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둔 채로 시험을 보고 도중에 알람이 울려 부정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당일에는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고 시험에 임해합니다. 자, 두 번째로 흡연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담배, 전자담배,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후 인근 빌라 주위에서 학생들이 여럿이 담배를 태워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찾아내서 모두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를 보시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이버라고 보이실 겁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온라인상으로 무분별한 문자나 욕설, 그리고 동영상을 올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어 폭력 사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학교 선도 규정을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세종반 체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업 세종반 프로그램에 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등산과 세종반 운동의 두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업에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과 함께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불암산 등반은 꼭 불암산이 아니더라도 높이 500m 이상의 산을 등반하고 사진을 찍어 이를 인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세종반 운동회가 있습니다. 정규 교사를 마친 후에 실시할 예정이고, 축구, 농구, 족구 이어달리기를 선생님들과 함께 팀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신청서를 받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학교 선도 규정과 세종반 체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몇 가지 자기주도 학습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 간 좌석 간격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열 체크 및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일반석을 제외하고 인강석이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좌석입니다. 스탠드석 이런 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생 개인 좌석별 항균 필름을 부착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독 교사 근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담임 교사가 12명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지원 교사가 5분 있어서 17분이 이제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그 규정에 맞게, 그 다음에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특이사항 발생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일과인데요. 일과는 이제 내년에 입학하게 되면 유동적으로 일과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제 화면을 참고해서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학년들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학교 비전실에서 합니다. 자, 비전실은
그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본관 뒤편에 있는 별관 3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이 바로 비전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학생, 이제 참여학생 서약서라는 걸 받아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이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학생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실 내부의 모습입니다. 시설이 굉장히 좋고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자, 요건 인강석, 그 다음에 스탠드석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영고 진로창체부장 신영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재영고등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얼굴을 직접 뵙고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영고 진로창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영고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 체험활동, 마지막으로는 주요 대학 진학 결과입니다. 먼저 진로 진학 프로그램입니다. 재영고에서는 연중으로 진로 진학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진로 진학 상담교사와 함께 연중 언제든지 진로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체험 활동입니다. 직업체험은 1,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체험이 있고 외부 기관인 상상이룸센터와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직업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공체험 활동입니다. 연세대학교와 한림원 주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진로 직업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총 6회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분야 전문가나 교수 혹은 동문 선배들이 학교에 오셔서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피그말리온 발간입니다. 피그말리온은 커리어 매거진인데요. 학생들이 유망 학과나 직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걸 원고로 작성해서 그 결과물을 잡지로 발간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가정신 진로 캠프입니다. 기업가정신 진로 캠프는 1, 2학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가정신 이론을 학습하고 모의 창업 활동을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진로탐색 발표회입니다. 진로탐색 발표회는 진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자신들의 어떤 진로나 학과, 직업 등등등을 탐색하고 그 과정을 PPT로 정리하여 발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재영고에서는 학생 대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특강과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수시나 정시 설명회를 제외하고 고3 학생들을 위해서는 모의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진로진학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대입 전형의 이해, 교육과정의 이해, 진로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 보고서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재영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리로스쿨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리로스쿨은 학생들이 3년 동안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학교 등등 그런 것들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성적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적표가 나와도 집에 갖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버님들이 이 니로스쿨에 가입을 하시면 학생들의 성적을 언제든지 조회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치활동은 학급 외이니까 뭐 다 아시는 거고요. 봉사활동은 말 그대로 이제 봉사활동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실시해주는 봉사활동이 1년에 한 10시간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개인이 활동하시고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권장 시간은 1년에 한 20시간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제 연구에는 정규 동아리가 56개, 자율 동아리가 30개 있습니다. 정규 동아리는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동아리이고요. 자율 동아리는 말 그대로 원하는 학생들만 모여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올해 동아리 활동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이제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개설해서 정규 동아리가 자율 동아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활발하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활동입니다. 체험활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체험이나 교육체험 등이 있고요. 그 밖에 개별체험학습은 이제 학생들이 체험활동 일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체험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체험활동 이후에 보고서까지 제출을 하여야 체험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저희 창체활동 중에서 재연제가 있습니다. 재연제는 동아리 발표회인데요. 동아리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노력한 그런 결과물을 이제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동아리 발표회 이제 일종의 축제 개념으로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문학자란 이제 자작시나 아니면 명시를 낭송하는 시낭송 행사도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대학 진학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연구에서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을 비롯해서 서울권 주요 대학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강북에 위치한 일반고 중에서는 학생 수 비율로 보았을 때 제 연구만큼 이렇게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학교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제 연구 진학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서울권 주요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에 필요한 다양한 수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녹여내는 제 연구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굉장히 강한 이제 학교라는 것을 이제 자부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지역사회에 소문이 많이 나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재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시키다 보니까 합격자들의 이제 양상이 재수생 위주가 아니라 재학생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대학 합격자 중에 재수생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현역 재학생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제 연구의 어떤 진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정시 확대 정책을 굉장히 밀고 있는데요.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졸업생들과 달리 정시 비율이 좀 많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학생부 전형을 이제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졸업생들이 워낙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재학생들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귀대계의 어떤 자녀분들이 수시에서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제 연구가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올해 대입 결과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서울대 인원수뿐만 아니라 서울대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어떤 이제 성적이 1점대 초반대뿐만 아니라 1점대 후반대까지도 합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면 2.5등급 정도의 학생들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을 했고요. 한 3, 4명 정도가 이제 불합격을 했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정시나 논술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한 학생들이거나 너무 상향 지원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연고에 이제 와서 좀 그래도 2, 3등급 안에 2.5등급 정도 안에 들어오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세종반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거의 모든 학생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데 진학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재연고를 믿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쳐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로창체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연고 진로창체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